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9거래 연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에 한 493만 주 정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는 한 29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KB증권에서 어제 삼성전자 다뤘죠. 어제 머니코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중동 불안 이것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비중 확대의 기회를 노려라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 170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를 했고요. 지금 중동발 긴장감 리스크 이렇게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흐름들이 AI 메모리 주문이 더 커지면서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KB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시그널은 있습니다. 내년에 빅테크 기업들의 AI 설비 투자 이런 부분은 또 엄청나죠. 그게 한 1,100조 원 정도 나타나면서 1년 사이에 한 84% 급증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 메모리 기업들에게 대규모 선수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 계약 체결 좀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는 여전하다라고 언급을 하는 듯 했습니다. 이게 일단 중동 긴장감에 따른 그런 리스크 때문에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어도 결국 AI 메모리 수요는 견조하다라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태클을 걸고 있는 게 이제 구글의 AI 압축 기술인 신기술 터보 퀀트에 대한 우려감, 이게 메모리 수요를 또 위축시키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AI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AI 구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터보 퀀트 같은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이거 어떻게 보면 혁신 기술이라고 시장이 생각하는 듯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AI 추론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갖춰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산량도 대폭 늘어날 거고 메모리 탑재량도 급증할 거고 그런 부분이 유도가 되면서 결국 메모리 많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규결을 하더라고요. 이런 흐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보면은 혁신 그러니까 기술 혁신에 따른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산업들 리바운드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 개를 들었는데 1860년대로 가보면 그때 이제 증기 기간이 나타났을 때 석탄 수요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이때 개선된 이후에 오히려 석탄 수요는 올렸다고 하고요. 1990년대 인터넷이 도입된 이후 종이 안 쓸까 싶었지만 사실 그러고 나서 종이 수요도 급증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글의 여러 가지 터보 퀀트나 이런 신기술 지속적으로 구글뿐만이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쓰는 수요는 더 탄력적으로 붙으면서 결국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여러 가지 경기 위축 때문에 중동 리스크 때문에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힘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지나게 되면 다시 탄력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에 힘을 실었으니까 이 부분도 주목해서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마이크론에서도 오늘 간밤에 10% 가깝게 급락하는 원인들이 있었지만 메모리 수요단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좀 이상한 지점이 포착이 되면 저희 머니코드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 지속적으로 좀 보시죠. 골드만삭스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분위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거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골드만삭스에서도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결과적으로 앞에서 좀 비슷했습니다. 이란 리스크도 있고 구글의 AI 신기술 터보 퀀트 리스크 같이 겹치다 보니까 메모리 전반적으로 좀 기가 죽어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도 장기적인 수요는 긍정적이다라는 편이고요. 사실 이제 2월 디램 이런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국의 2월 디램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2008년 이후 최고치를 찍는 흐름들이 있었고 1년 사이에 320% 증가하는 흐름들이 있었죠. 대만의 또 나냐테크 같은 경우에도 2월 매출이 587% 1년 사이에 좀 급성장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7개월째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출하량 이게 이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는데 당연히 이제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들 그런 부분이 이제 원재료로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3월 디램 시장은 과연 분위기가 어떨까 이런 흐름들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 2월 대비해서 한 단계 좀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DDR4 현물가 같은 경우에는 1% 상승했습니다만 DDR5 현물가가 2월 대비해서 5% 낮추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염려했고 앞서서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 또 마이크론 이런 부분이 떨어졌다라는 점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수요는 탄력적이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이고요. 올해 출하량, 선장 전망치를 봤을 때 컨센 대비해서는 높게 잡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시장 컨센서스고 이게 출하량 성장 전망치 나타나는 건데 시장 기대치 보다 우위에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출하량은 HBM 관련입니다. 그 부분을 좀 명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가격 전망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다소 컨센은 7%인데 이게 마이너스 12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HBM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HBM3E 12단 가격이 좀 떨어진 그 압박을 좀 받아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또 골드만삭스도 메모리 수급은 여전히 타이트하다. 공급에 비해서 공급이 이제 줄고 있으니까 그런 흐름들로 큰 문제가 없다라는 분위기니까 이런 가격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시그널이 달라진 거 그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P모건의 리포트 나왔네요. 삼성 SDI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목표가를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목표가가 4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여기는 투자 의견도 올렸네요. 투자 의견이 이전에는 중립이었는데 비중 확대 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 SDI 이렇게 목표주가 대폭 올려잡은 데에는 ESS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를 전해줬네요. 그러면서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4,600억 정도 적자에서 3,590억 원 정도 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도 기존 대비해서 11% 올려 잡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올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K배터리는 지속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떨어지는데 배터리 관련주는 긍정적인 매기가 어제에 이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수입처 다변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좀 매기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수출 다변화 전략 좀 먹히고 있다라고 하죠. 미국 수출이 1월에서 2월 21% 증가한 흐름들이 있고 LNF 지속적으로 계약 소식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28년도에서 29년도 수치거든요. 그 규모로 ESS 출하가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모멘텀은 ESS구나, 에너지 저장 장치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럽 전기차 시장 혹시 이런 부분이 발목을 잡을까 싶었지만 다행히 수요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고 있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 자체적으로도 1월과 2월 보면은 5개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1년 사이에 32%좀 증가하는 흐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들이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전기차의 좀 시장에 훈풍을 가져다 주고 있고 ESS 이런 부분의 날개를 받아주면서 삼성 SDI 관련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 K배터리가 긍정적인 훈풍을 좀 가져다 주고 있으니까 이 연결고리를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선주, 또 JP모건에서 조선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방산 섹터에서 좀 찾아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2월 달에 목표 주가 좀 변경 소식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머니코드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목표 주가가 좀 유지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5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가 좀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디 이런 부분에서 지상 무기 체계에 대한 계약 협약, 소식 이런 부분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 있을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폴란드양 매출 공백을 좀 잘 수주로 엮을 수 있을지 상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관전 포인트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현대 롯데 목표 주가 28만 원입니다. 그런데 4월, 5월 이런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을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LIG 넥스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목표 주가 59만 원이고 그런데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은 중동 국가에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LIG 넥스원에는 있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요격 미사일 관련해서 수익이 확인됐을 때 이익 창출력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부각받을 수는 있겠죠. 한국항공우주 역시 목표주가 18만 원 이런 부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K방산은 우수한 납기력 그리고
뭐 가성비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잖아요. 미사일, 항공, 지상 장비 이런 부분에 막강한 매출 그리고 수주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실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1분기 실적이 눈높이에 잘 맞춰 나올지 그 이상으로 나올지와 더불어서 지정학적 변수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란의 전쟁 리스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미국이 시간 외 선물 시장에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그러니까 이란의 전쟁 종료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와야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은 여러 가지 섹터에서 다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JP모건에서는 지금 방산 탑피는 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산은 조선인데 하나오션이 탑픽이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기업은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 조선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얘기하시듯이 조선주를 방산과 해군, 수혜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원자재 상승, 카타르 LNG 취소 우려 이런 부분은 약간 리스크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조선주 앞으로 해군 산업 수익성 이런 부분이 확인 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래도 방산 탑픽은 조선주라고 한 이유 이런 부분에서 하나오션 탑픽으로 골랐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APR과 아모레파시픽을 분석을 했는데 목표 주가에서도 그 입장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더라고요. 일단 APR은 지속적으로 해외나 국내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목표 주가 상단도 좀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APR 42만 원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APR은 머니코드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딱 두 가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도 유럽을 시장을 확장한다, 점유율 확장, 그리고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도 확대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아모레퍼시픽, 그러니까 APR은 매수고 아모레퍼시픽은 목표 주가 13만 8천 원인데 현재가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 의견 중립입니다.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회사 코스 RX 이런 부분 4분기 턴 어라운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주요 지역의 총 매출 이런 부분이 커버를 해줄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브랜드에 대한 힘 한계 그리고 마케팅 부담 이런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나 봐요.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제 중립을 또 유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 화장품 전반적으로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용기, 화학 재료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이잖아요. 이란의 전쟁 리스크 때문에 원재료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재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에너지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물류비 이런 부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 힘을 못 쓰겠죠. 물류 병목이 만약에 2분기 이후까지 장기화됐을 때는 수익성에 당연히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이제 성수기거든요. 그를 대비해서 재고를 또 축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텐데 운송비가 관건이다. 그래서 시기적인 그런 타이밍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K 여러 가지 이제 화장품 관련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바 장기적으로는 그런 리스크 영향에서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해외 증권사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의 산업 그리고 종목 좀 봐드렸습니다.